안녕하세요. 추억조각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금 길더라도 다 이야기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찍고 찍으려고 하는데 그게 더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완벽주의 때문에 못 올렸던 것 같아요. 사실 계속 올렸어도 충분히 저같이 뭐 햇병아리 사진 작가, 햇병아리 유튜버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작은 거여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작은 것들에 스스로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마인드도 바뀌고 마음을 좀 비워왔기 때문에 이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딱 설날 연휴가 이렇게 딱 길게 있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찍었던 영상들 보고 왔다 했잖아요. 그 병아리 역특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진짜 제가 한 말이 저를 딱 저격했다. 시작하고 얼마 올리자마자 이제 다시 못 올리고 계속 돌리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왔죠. 저는 돌아왔습니다. 계속 유튜브를 올릴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름이 한 두 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생각이 두 번 정도 바뀌었는데, 일단은 이 채널의 이름은 이제 추억조각사의 노트가 되었습니다. 저희 노트 같은 거예요. 저희 지금 맨날 이렇게 노트를 들고 다니거든요. 오늘도 무슨 얘기 할까 잠깐 이거 적어봤어요. 대단한 건 아닌데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되고 나갈 줄 알았는데 라는 영상을 찍었죠. 그 영상 내용이 좀 어두웠어요. 그때 제가 좀 어두웠어요. 저를 늘 믿긴 하지만 그때는 약간 저 사진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살짝 했는데 그 이후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또 같이 옵니다.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사진 작가로는 훨씬 잘 됐고, 사실 나쁜 일도 같이 왔고, 나쁜 일은 개인적인 일이 같이 왔고, 아무튼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렇게 소식이 없고, 뭐뭐뭐 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다 그냥 다 한 2시간 정도 털고 가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버텨주는 한 털어보겠습니다. 계속 털 거예요. 자, 일단은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왔던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렸을 시점이 딱 마침 딱 진짜 이 미래가 없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제가 유일하게 수익성 있게 하던 프로젝트가 약간 수익은 계속 나오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고, 사실 참여형 뭐 일기랑 연관된 강좌? 클래스? 이런 거였는데 참여를 되게 못 시켰어요. 참여를 되게 못 시켰는데도 그게 약간 관과 협박한 거여서 돈은 그대로 받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계속 노력하고, 근데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 맞물렸고, 저는 그것보다 더 잘하고 이분들 다 잘하게 해야 생각했는데 그런 게 다 진짜 다 안 맞물려서, 그 와중에 제가 면접을 2개를 더 봤었던 게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사진관 면접을 봤었는데 거기서 대화는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마 멀리 살았어요. 되게 멀리 살아서, 제가 지금 성남 쪽에 사는데 거기는 이대 앞이었습니다. 아니다, 외대 앞이다. 외대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으로 한 1시간 반 넘게 걸렸던 건 솔직하게 말했더니 좀 감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잘 안 돼서 사진작가 일을 좀 같이 하면서 무언가 돈을 벌면서도 내 거를 계속 밀어나가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사진작가로 일을 하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같이 면접을 또 본 게 또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는 곳, 좀 큰, 좀 공익적인, 이거는 퇴사하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좋은 곳입니다. 진짜 좋은 곳. 제가 일하기도 너무 좋고 영감 받기도 엄청 받고 고마운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진짜 감사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곳이고, 제가 지금 한 주에 4일 정도를 일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데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알바 다름없죠. 근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사실 개인적인 일로 안 좋았다고 하는 게, 저희 집안일이 계속 연달아서 세게 왔었고 엄청 힘들었어요. 24년은 진짜 악재가 겹친 해였던 것 같아요. 24년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24년 그러는 와중에 좋은 직장도 들어갔죠. 뭐 정규직은 아니겠지만 진짜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네, 좀 잘 될 때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은 용의가 있고, 아니면 집을 이사하게 되거나 그런 게 없는 이상은 계속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빨리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가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면접은 잘 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거는 또 재밌는 게, 제가 그
그 어떻게 보면 모집자가 많아서 중간에 끄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냥 이메일을 날렸어요.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추억조각사는 이런 거다. 그리고 이렇게 난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고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추억조각사였던 경험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많이 쓰고 있어요. 추억조각사 하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 제가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청년 갭이어거든요. 그게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상을 찍을 때 이미 3개의 면접을 다 봤어요. 근데 셋 다 결과가 안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사무실은 빼야 되지? 결과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 진짜 게 없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됩니다. 드디어 됐어요. 드디어. 뭐라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2개나 됐어요. 셋 중에서. 하나는 사실 그 사진과는 사실 연락이 안 왔어요. 괜찮아요. 잘 됐으면 좀 나중에 한번 둘러보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관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아무튼 그게 안 됐고 대신에 경기청년 개비어라는 그 사실은 이거는 완전 저랑 맞다고 볼 수는 없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용성이 큰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뭐냐면 진짜 그냥 프로젝트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새로운 진로나 이런 일자리로 나아가거나 창업을 해보고 싶다거나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계정을 새로 파서 해보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그 교육도 나누고 성과도 나누고 공유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제가 됩니다. 딱 돼요. 뭘 했냐? 제 첫 작업으로 거기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또 많은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개비어에 대한 얘기로 개비어와 저의 첫 작업 전시와 사진책까지 이어지는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개비어 됐습니다. 제가 개비어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신청이 한 4월인가 3월쯤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전해 2023년 11월부터 개비어에 대한 정보를 압니다. 알아서 난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하고 사전 조사를 다 맞춰놓은 그리고 올라올 때까지 계속 사실 준비를 했어요. 공고가 뜨기 전까지도 계속 찾아보고 그 후기도 찾아보고 그리고 합격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 그런 것들을 좀 짚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꿀팁인데 나중에 개비어 하실 거면은 중요한 사실 관과 협력하는 많은 프로젝트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논리적인 그 증거 논거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내가 사진으로 내가 표현하는 것을 한번 예술로 표현을 해보겠다 하는 그 의지 그리고 그걸 사진책으로 해서 사진책이라는 거에 대한 그 문화적으로 좀 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해보겠다 하는 걸 좀 끝까지 할 마음이고 나는 이거를 진짜 오래전부터 계획해왔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 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제가 계속 준비한 것도 맞는 게 11월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11월부터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한 7월부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마음을 먹기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으로 글을 계속 썼습니다. 혼자서 약간 초고를 쓰듯이 계속 썼어요. 그거를 일기와 같이 시작해서 일기랑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저의 작업에 대한 글을 계속 썼습니다. 작업은 카이로스 작업이고 카이로스 작업에 대한 영상은 따로 또 하나 만들 거예요. 그건 무조건 만들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만들어야만 돼요. 아무튼 마이크 한 번만 옮길게요. 그래서 작업을 만들게 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와요? 이제 개비어 기간이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한 6월쯤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게 한 4월부터 5월 그동안은 계속 뭔가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쭉 받고 5월 말, 6월 말, 7월 말 이때부터 7, 8, 9, 10 7월 후반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교육을 한 5, 6월 정도 받았나? 6월을 받았나? 이렇게 한 달 정도를 받고 4번 정도 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5월은 계속 면접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됐는데 이게 되게 사실 이 과정이 엄청 험난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필요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들이 있냐면 힘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예산을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이 다 짜여져 있었어요. 모든 예산 아니 근데 그 과정 그걸 다 짜야 된다는 거를 사실은 몰랐죠. 그러니까 그걸 다 짤 걸 몰랐어요. 그걸 다 짜는 건지도 몰랐고 그걸 다 잘 짜야만 또 이게 사실 중간 합격자고 못 짜고 이러면 또 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아니 근데 내가 작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엔 짜긴 짰어요. 잘 짰고 저는 좀 편법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사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짰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카테고리를 살짝 이렇게 겹치게 해놔서 어느 정도 이걸 써도 이걸 썼고 이걸 써도 이걸 쓸 수 짰습니다. 사실 그게 잘 짠 거겠죠. 예산은 그렇게 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진짜 뭐 세세하게 썼어요. 몇 개 사고 어디서 사고 어디 기준 가격이며 내가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 이런 것까지 썼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써야 된다는 걸 거의 그거를 제출해야 되기 2주 전에 알았고 2주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것도 또 빡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거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한 이틀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냥 계속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그냥 계속 없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거는 갭이어의 예산이 사실 그게 선지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선지급이 조금 있는데 일부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제가 먼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산을 풀로 받았는데 예산 승인은 풀로 받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걸 다 못 썼어요. 그리고 그게 또 기간별로 해가지고 돈이 생길랑 말랑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또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뭐 밥 먹고 이러고 할 돈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지원이 되기도 해요. 이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니까요, 없더라. 현금이 없어요. 제 현금까지 다 퍼가지고 다 전시랑 사진책에 넣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다 돌아와서 리바운드를 했는데 다시 후지급인데 후지급으로 받자마자 돈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뭔가 그 전에 뭔가 썼던 걸로 인해서 다 빠져나가게 돼서 사실은 거의 그냥 되게 제 돈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그게 현금으로 지급이 다 되고 했으면은 제가 더 할 만큼 여유 있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제가 그 돈과 예산 처리만 가지고도 일주일, 2주, 그 기간이 12주인데 12주 중에 2주 정도를 예산 처리에만 쓴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막 보고서도 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생으로 한 2주 정도는 그 과정을 하기 위해 날렸던 것 같고요. 10개월 만에 거의 프로젝트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카이러스 전시와 사진책 만들고 이런 걸 10주 만에 다 했습니다. 10개월이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사실 그렇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시간 제한이 있으면 좀 하죠. 그때 아니면 돈을 아예 지원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다, 제가 그걸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현금으로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걸 바꾸는 수고보다도 더 빨리 집중하고 싶어서 제 사비로 많이 나간 것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돈이 거의 돈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있던 돈이 다 없어졌고 전시 한번 하니까 다 삭제됐는데 전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진짜 인생을 바꿀 정도로 전시가 좋았어요. 추억조각사 하기를 잘했던 것 같고 추억조각사 했던 인연도 있고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인연도 있고 작업을 하면서 마주쳤던 인연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저를 모르셨던 분들도 제가 스타 채널로 이렇게 홍보를 조금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전시 잘했다, 전시 계속 하고 사진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그러니까 어떠한 의심들이 사라지고 나는 사진을 예술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검증받은 거잖아요. 그 과정들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까지도 그렇게 잘 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제가 또 전시를 끝나자마자 거의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일이 참 많아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의 그게 전시 끝난 게 11월인데 11월 말에 바로 이사를 했던 거죠. 짐도 계속 싸고 집도 알아보고 진짜. 근데 제가 이사를 한 게 또 1년 전에 딱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월세 부담도 너무 엄청 셌고 그래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잘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사를 해서 집도 바꿨습니다. 집 바꾸고는 좀 더 안정이 됐어요.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가 저희 집 옥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옥상이라 그런지 또 설날 전에 또 눈 오고 그랬어서 너무 추워요. 지금 난로도 켜놨는데 너무 추워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은 1시간도 떠들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물을 가져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어쨌든 많이 안정이 됐고 상황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노트를 보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최악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그냥 버티는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버틸 수 있는 시기다. 조금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한 4년 전에 산 옷 맨날 입어도 이거 저희 자주 등장하는 맨날 입어도 버틸 수 있다.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등 다 맨날 똑같은 옷 입으시잖아요. 저도 그러려고, 저도 그런 거라고 말하고 다니면 되니까.
큰 꿈이 있다. 똑같은 옷을 입어서 옷을 고르는 그 창의력을 낭비하지 않겠다. 라는 뭐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에서는 맨날 이거 사실은 제가 조각조각사 의상도 뽑았는데 그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돌려보내지 않고 있긴 있는데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거의 뭐 진짜 하늘색이에요. 어쨌든 이제는 또 다음 걸로 넘어가 볼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추억조각사로 하고 있던 것들을 또 말해보려고 해요. 그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뭘 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봐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이름은 RP라고 하고 예술 커뮤니티 플랫폼이에요. RP는 템플레이트라고 반사판, 사실은 반사 거울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반사 거울을 정확하게 대었고 그리고 사진에서의 반사판을 떠올리기도 했어서 그냥 그 중의적인 의미가 담긴 템플레이트라고 이름을 지었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예술이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사람이 하나의 반사판이 되어서 세상을 자기가 본 세상을 다시 이렇게 비추는 그게 예술이 아닌가. 왜냐면 그 예술을 하고 작업물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면 제 작업물을 보는 사람은 제 작업물을 보지만 본인이 살던 세상과 연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거울과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이 모두 다 하나의 거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었고 예술 커뮤니티 플랫폼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소셜 호스팅도 조금 있고 그리고 정보 공유도 조금 있고 그리고 매거진도 예술 매거진으로 운영해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전시는 모임입니다. 예술 테마로 하는 예술 카테고리로 하는 모임입니다. 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그런 예술 모임들만 취급하는 그런 공간이 되려고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추억조각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고 모임을 이미 작년에 3번 정도 했습니다. 서울 숲에서 3번 정도 했고 한 영상을 못 찍은데 그 녀석의 몫도 상당히 있죠. 왜냐면 그 녀석이 생각보다 많이 저의 시간이 많이 거기에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제 시간도 그렇고 저도 그런 걸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만드는 것에 대한 열망이 너무 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사라진 사회일 수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안 만들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소셜 플랫폼들은 그런 것에 사실 큰 가치를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돈이 많이 오고 사람이 오는 것에 관심을 두니까 저는 근데 좀 더 창조하고 예술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 뭔가 계획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하는 것까지 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실제로 하고 나서도 내가 이런 전시를 하게 되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늘 이렇게 주변에 그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거나 창작을 좋아하거나 예술을 좋아하는 분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나는 예술 좋다 하는 사람이 있어. 주변엔 없는데 나는 좋아. 그래서 난 맨날 혼자 가야 돼. 이런 게 싫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그 전시 같은 것들을 관람할 때도 같이 갈 수 있는 번개 모임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어요. 처음 했던 모임은 아티스트웨이라는 모임이고 그것이 지금은 그린 딥토크라는 이름으로 발전이 되어 따로 이제 비 자체로 광고를 하려고 진행하려고 하는 와중에 있고요. 그 전까지는 뭉토라는 곳에서 제가 호스트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 뭉토 내에서 연락을 보내주셔가지고 활동을 했었고요. 하다가 전시도 겹치고 그리고 사실 그게 야외에서 하는 모임을 했었었는데 단일로 그게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오고 이런 등의 그 기상 이슈로 계속 못하게 되었다가 그 와중에도 계속 그건 했어요. 계속 회의를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그렇게 갔습니다. 사실 이건 팀원이 한 명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팀장님이 또 따로 계시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CEO와 비전 기획실장 2개를 맡고 있고요. 또 앞으로 RP 아트라는 이름으로 매거진을 또 만들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건 있어요. 인스타 계정은 또 나왔고 콘텐츠를 또 어떻게 만들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그 겨울 동안 지금 1월까지 오는 동안 웹사이트랑 카페랑 카카오 채널 등의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세팅은 다 끝냈어요. 많이 왔다. 벌써 2년 차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잘 했던 아티스트 웨이는 한 번에 완전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 한 10명 정도를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2번은 7명, 6명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랑 팀원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사회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사실 저도 너무 좋아서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고
그게 또 영감이 많이 되고, 예술가들끼리 대화를 하면은 영감이 무조건 돼요. 이게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추천드려요. 또 뭐 여기 링크라도 남겨볼게요. 근데 뭐 진짜 이걸 보고 오실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고, 카카오 채널 구독 미리 해주시면은 저희가 오픈할 때마다 알림을 드리려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RP는 여기까지 하고, RP는 근데 또 앞으로 올해는 계속 될 것 같은데, 아마 RP는 또 따로 떨어져서 직접 혼자 갈 겁니다. 잘 갈 거예요. 잘 보낼 거고, 올해 플랜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고 하나를 더 얹고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가 다 짜여져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는 입장에서 다 약간 아슬아슬하게 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저의 것들은 해야 되죠. 저의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은 추억 조각사로 하고 있는 일기 관련된 라이프 오브 다이어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다 하고 있는 게 참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라이프 오브 다이어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다이어리는 작년에 좀 못했어요. 작년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모임을 했는데, 라이프 오브 다이어리가 뭔지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추억 조각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담는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다가, 진짜 추억을 담으려면 추억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기록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23년쯤인데, 23년 7월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 작업과 함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7월부터 2월, 2월 1년 7개월 정도 일기를 매일 쓰고 있고요. 사실은 하루가 밀리는 날도 조금 아주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일기를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사진 한 장 그리고 글 한 줄이라는 모티브로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쓰긴 합니다. 한번 쓰면 계속 써요. 그래서 다행히 어마무시하게 바쁨에도 사진을 놓지는 않았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 한 컷, 일기 한 줄이라는 일기 스타일을 가지고 일기 카톡방을 운영을 한 것도 1년 6개월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딱 한 달 뒤부터 바로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아서 했고, 지금 10분이 거의 한 1년 정도를 같이 했을걸요? 거의 10분이 1년 정도를 같이 했어서 지금 엄청 가족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카톡방에서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매주 1에서 2회 테마 일기를 꼭 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테마 일기는 좀 기존의 일기랑 한 컷 한 줄과 조금 다르게, 뭔가 지금 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저번 주에 드렸던 테마 일기는 내가 좋아하는 단어, 지금 좋아하는 단어, 지금 좋아하는 단어가 없다면 옛날부터 좋아해온 단어도 괜찮으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써보고 왜 좋아하는지도 같이 남겨보자, 이런 테마 얘기를 매주 드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진짜 최악의 악이었잖아요. 사실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기라는 삶, 일기, 어떻게 보면 제 추억 조각사 안에 있는 일기 부문을 라이프 오브 다이어리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라이프 오브 다이어리 내에서 일기장을 또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전시에서도 같이 팔고 이랬었는데, 그 일기장에 대해서도 제가 약속한 게, 이런 일기장을 연애 하나씩 더 내겠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 아예 내질 못했습니다. 아예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 오브 다이어리는 제가 많이 못한 게 많아요. 근데 12월부터 다시 테마 일기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또 라이프 오브 다이어리 일기 카톡방이 메인이고, 그리고 메인이 아닌 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기 한 줄 한 컷 일기가 주는 이 아름다움, 어마무시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기 챌린지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또 문토에서 진행을 했어서 3기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 일기 챌린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한 달 일기 챌린지, 거기서 또 완전 이거를 더 오래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초대장을 드렸죠. 사실은 제가 합법적으로 초대장을 드리는 방법이 있었던 게, 그 한 달 일기 챌린지의 상품 중에 하나가 그 한 달 일기 챌린지 동안 찍었던 사진들 중에 2장을 골라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보내드릴 때 초대장을, QR에 있는 초대장을 껴서 이렇게 설명을 써서 드렸죠. 그래서 2분이 더 들어오셔서 지금 그래서 지금 10분이 가신 분,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진짜 습관처럼 매일 쓰고 계시죠. 저도 매일 쓰니까 진짜 매일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찍으니까 사진 실력도 엄청 늘었고요. 근데 작년에는 열심히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일기 카톡방이 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오프라인 모임을 이렇게 연애에 한 3번 정도는 여는 게 목표인데, 작년에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고, 출사 모임을 한다고 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근데 올해는 꼭 3번을 할 겁니다. 꼭 3번을 할 거예요. 만약 이걸 보고 계신 일기방
분이 계신다면 올해는 꼭 세 번 할 거고, 그리고 올해는 이 챌린지도 다시 시작을 해서 사람을 더 조금 한 5번 정도 늘릴 수 있다면 늘릴 생각이, 더 많이는 안 늘릴 것 같고, 일기 챌린지도 딱 3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또 모집하게 되면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기 챌린지는 한 달 하는 거기 때문에 꽤 하고요. 한 달만으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라이프 다이어리 이 정도고, 사실은 라이프 다이어리 그 일기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년마다 일기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작년에 나왔어야 할 일기장에 대해서 초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작 단계를 안 거쳤을 뿐인데 기획 단계는 어느 정도 거쳐져 있어서 기획이 된 부분대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품도 만들 것 같고, 라이프 오브 다이어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제 좀 개인 작업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작업으로 첫 작업을 하고 전시를 했습니다. 박수.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사진 작가라고 부를 수 있고 충분히 아름다운 스토리라인을 가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멋있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고 생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진짜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꿈만 꿨다면. 근데 그게 또 시리즈물입니다. 시리즈, 제가 또 시리즈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또 시리즈예요. 또 시리즈여서 지금 1탄 겨우 한 겁니다. 시리즈 1, 그 4까지 기획을 해놨는데 2에 대해서, 2에 대해서 작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시리즈 1을 이렇게 가지고 전시했던 걸 가지고 사실은 그것들을 가지고 예술인 등록을 신청을 했거든요. 올해 하는 작업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근데 반려됐습니다. 반려됐어요. 그게 좀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유명한 데서 한 게 없으면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고, 그 갤러리의 명성을 따라서 작품에 얼마나 진심인지와 관계없이 갤러리의 명성에 따라서 간다고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를 좀 보긴 했고, 근데 사실 제가 그 자료를 엄청 많이 첨부했는데 좀 정리가 안 된 채로 많이 첨부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사유는 계속 예술 작업을 할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무엇을 이걸 보고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써서, 근데 제가 일단 약간 포기하진 않고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정리를 한번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생각이고, 사실은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내 홍보를 나름 릴스를 통해서도 하고 광고도 돌리면서 했었어서 그걸 보고 잡지사에서도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잡지사에 제 작업물을 실는데 그게 사실 유료여가지고, 그래서 돈이 없는데 유료면 이거 뭐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살짝 그때부터 좀 삐뚤어져가지고 고자세가 돼가지고 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좀 돈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거라도 할 걸 그랬나? 아쉽네요. 약간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유튜브 더 열심히 하면 그 잡지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명성은 잡지가 있긴 한데, 근데 저 파리 가고 비엔날레, 그런데 오히려 그런데 가려고요. 언젠가 가겠죠. 언젠가 가야지. 아무튼 작업을 더, 저의 세계를 더 아름답게, 저의 작업 세계관을 더 풍성하고 좀 덜어내고 작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잘하고 꾸준히 잘 하다 보면은 또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왔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 프로젝트를 신청을 했어요. 예술 쪽으로. 그러다가 입주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신청을 했었는데, 입주 작업하는 걸 신청했다가 거기는 떨어지고 그 같은 곳에서 전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시 요청을 받아서, 근데 그거는 조금 기간이 멀어서 26년에 할 것 같습니다. 26년 중반쯤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전시를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단체전이 됐건, 단체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튼 제가 알아보려고요. 단체전 하나를 보충해서 또 다시 넣으면 되니까 또 그 사이에 또 전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작업적인 부분은 그렇게 갈 건데, 근데 사실 이번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의 메인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시도 있지만, 전 사실 사진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작업을 사진책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책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원고가 있고, 사실 사진책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냥 못 주겠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디테일을 만들고 싶은 이 욕망이 있는데 사실 돈이 없어요. 자꾸 돈이 없어요. 예술과 돈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면은 돈이 먼저 있어야 돼요. 돈이 먼저 있어요. 진짜. 돈이 먼저 있고 돈을 지키고 그 돈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따서 예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는 지금은 좀 더 돈을 버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술을 더 막 하기보다 예술을 놓지 않고 버티다가 돈을 또 확보를 하면서 가다가 예술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술은, 전 추억조각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추억조각사로 하지 않고 저의 본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김민규인데, 근데 김민규라는 이름 너무 흔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작가의 이름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악센트 있는 그런 예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생각한 건 유민규? 그것도 이상한가? 아무튼 예명을 또 바꿔서 어쨌든 한국 사람 이름처럼 가서 작가 활동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스냅사진 작가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냅사진 찍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스냅사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리스펙해요. 모든 분들 정말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디테일 집착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디테일을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중요한 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디테일 열심히 찾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스냅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안 걸려 있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레퍼런스를 확보하거나 그럴 때 돈이 안 걸려 있음에도 너무 많은 노동량을 요구합니다. 그 사진을 찍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알아서 그동안 사진을 찍고 나면 약 3배에서 4배 정도의 작업 시간을 추가로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도 이미 녹초가 되고 나머지 작업 시간에도 더 힘들어지고 근데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작업을 하면 거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할 시간도 없고 예술을 할 시간도 없고 생각을 할 시간도 없고 운동을 할 시간도 없고 그냥 모든 시간이 사라져요. 스냅 사진이 내가 여유로울 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진짜 여유가 많이 생기면 다시 할 것 같고 조금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사람을 더 많이 찍기보다 조금 더 저만 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거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콘텐츠가 있는 사진 작업들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봤었고 근데 일단 지금은 아직은 안 합니다. 아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추억 조각사의 이름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올해 하긴 합니다. 네, 그걸 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다시 돌아갈게요. 어디까지 돌아가냐면 돈이 있어야 되기 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던 이유가 뭐더라? 어디서 왔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예술 쪽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냅사진 조금 놓고 예술 쪽을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예술이 너무 재밌고요. 사진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성공하는 방법 없다 생각하거든요. 없다가 아니라 없다에 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과 진배 없다. 없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진으로 성공하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사진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신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근데 왜냐면 그게 상위 10%로 안 되는 거거든. 상위 1% 정도는 가야지 사진 찍어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 10%는 되는 것 같은데 밥을 못 벌어먹고 살아서 일단은 예술로 넘어갔고요. 예술로 넘어가서는 작업 시간 따라서 버티면서 해도 되니까 버티면서 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진책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사진책 다시 할게요. 시리즈물의 모든 작업을 사진책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작업을 사진책으로 갈 건데 사진책을 팔 겁니다. 지금 있는 사진책을. 지금 사진책이 재고가 있어요. 그리고 제 작업은 분명히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데 제 작업은 진짜 좋아요. 이게 사람 누구나 한 번씩 봐야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 사진책 굉장히 추천드리고 사실 사진책의 퀄리티가 좋다거나 정리가 완벽하고 책이 아름답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확실합니다. 의미가 확실해요. 진짜 이건. 제 사진책의 제목은 카이로스, 시간을 부수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진책이고 저는 시간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시간에 관해서 4개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카이로스 작업이 마무리됐고 카이로스 작업에 대한 사진책을 추가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돈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 근데 사실은 이미 사전 예약을 통해서 2분께 팔았습니다. 2분이 진짜 정말 고마우신 2분이 사주셨어요. 2분께 이제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책이 있는데 배송하는 그 과정 안에도 예술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1년 걸렸던 것처럼 그 사진책을 보내드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3월에 사신 거거든요. 3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 사신 거거든요. 11월에 사신 건데 12월 지금 1월이 되고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는 무조건 보내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짜여진 그 배송 방법들, 배송 툴, 예를 들면 다음 작업에 대한 티켓을 같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한 장, 두 장 드리자. 2장 드리려고 합니다. 2장 좋다. 2장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럼 그 티켓도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면 되는데 그 티켓도 사서 돈인데 지금 약간 돈이 진짜 맨날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아슬아슬해요. 그냥 이렇게 삶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와 돈 얘기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직 돈을 버는 단계잖아요. 기획 단계 거치고 있는데 돈도 돈인데 시간도 다른 프로젝트에 더 많이 쏟고 있어서 그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2월에는 꼭 배송을 드리겠습니다. 배송 송장은 무조건 2월 안에 나간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2월 안에 배송을 하고 나면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텀블벅 펀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 또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기업 가서도 막 제 살짝 들고 다니면서 마지막 결과 공유라는 데가 있는데 살짝 이렇게 드림 읽고 다녔어요.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이런 건데 여러분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나요? 같이 이야기 나눌 게 있을까요? 이러면서 제가 한 20분한테는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열심히 홍보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안 하는 게 문제죠. 유튜브를 하면 20분이 뭐야? 저번 영상은 100분이 봐주셨던데요. 100분이 넘는 분들이. 조회수는 200회인데 이거 200분이 진짜 너무 감사한데? 되게 암울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지금은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전 무엇이든 할 수 있고요. 사진 계속 할 거고 다만 추억 조각사 스냅사진 살짝 미루고 예술 작업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일단은 예술 작업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갈 거고 똑같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카이로스를 작업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은 크로노스라는 작업을 하는데 부제를 좀 역설적으로 시간은 없다 라는 걸로 하려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는데 부제는 또 계속 바뀔 것 같은데 주제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사실 정량적인 시간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을 찍은 지가 편집이 되겠지만 지금 영상 통으로 찍은 게 벌써 59분 빵빵초거든요. 그러니까 그 59분 빵빵초 이런 1시 몇 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저번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엇을 가리는가에 초점이었다면 이런 게 무엇을 주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려 해요. 이번의 키워드는 감사함입니다. 저번의 키워드는 생각해보기인데 이번에는 진짜 감사하다. 저의 감사함을 마구마구 작업에 넣을 겁니다. 시간이 있기에 감사한 것들. 근데 반대로 시간이 없다면 암울하겠다. 시간은 없다. 부제를 떠올렸습니다. 너무 추워요. 난로가 있긴 하지만 너무 추워요. 손을 계속 갖다 대고.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무튼을 진짜 많이 말한 것 같아. 편집을 할 것 같지만 그러면 이 얘기도 편집이 되겠죠? 아무튼 네, 그러면 이번에는 추억 조각사가 스냅 사진을 하지 않는다면 넥스트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넥스트로 할 것이 또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이 오래 전부터 해왔던 프로젝트인데 사실 제가 사진 작가인데 맨날 이거 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제 얼굴만 나오고 이러잖아요. 제가 찍는 사진들을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콘텐츠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합니다. 사실은 브런치에서 먼저 조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브런치에서 프로젝트 산책자라는 이름을 진행을 하고 유튜브로는 산책자 채널을 따로 만들긴 했어요. 근데 아직 영상은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지만 사실 어제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산책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저의 방법, 그리고 그러면서 좀 터는 거죠. 좀 터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힐링 플러스 사진 플러스 사진을 중간에 배울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찍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 해답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사진을 찍는 법에 대해서 상업사진을 찍는 법들은 많지만 이렇게 일상사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찍는지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예술 작업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그 현재 있는 것에 의미를 담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산책하는 사진에서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작업 안에 포함되었던 것 중에 한 파트는 산책 사진 6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책 주변에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컨텐츠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만 있으니까 일단 브런치부터 합니다. 왜냐면 그걸 하려면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유튜브 이 셀카봉 이걸 한 손에 또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찍는다고? 불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 그 인스타 360 고프로 360 고3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막 다 달아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 되게 제가 그러면 열심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들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는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아무튼 그래서 어제 한번 다녀왔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또 출산을 혼자서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어제 한 생각도 맛있어요. 햇빛을 맞는데 저 진짜 이거지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순간들이 이게 점진적으로 오잖아요. 그런 걸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런 순간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제 떨어지는 노을에 제가 눈뽕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눈이 딱 너무 부시는 경험을 했는데 너무 부시면 원래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는 해가 눈이 너무 부신데 그 빨간색 그 빛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프로젝트 산책자라는 그 브런치 북을 조금 써볼 건데 거기서는 일단은 주기적으로 산책을 하고 사진과 글들을 좀 사진 에세이처럼 먼저 남겨보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유튜브로 옮겨보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검은 배경에다가 사진 하나씩 띄우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고3 S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고3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고3를 중고 당근마켓에서 사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비싼 거 안 사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산책자라는 채널을 새로 할 것 같아요. 추억조각사라는 이름으로. 채널은 산책자지만 추억조각사 이름은 언젠가 까긴 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비밀? 산책자 채널의 제가 주인이라는 건 비밀입니다. 나중에 또 알게 되시겠지만 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저희만의 비밀 아시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감사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 얘기를 하니까 요즘 제가 느끼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감사함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추억조각사 지켜봐 주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할 수 있게 그 만났던 인연들 모두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연들이 없었다면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또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또 노트를 한번 봐볼게요. 또 이것도 노트지만 노트 안에서 노트를 보는 거울 안에 거울이 있는 무한 노트? 무한 거울? 네, 아무튼 근데 웬만한 걸 다 말했네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유튜브를 못 켰냐 이거죠. 저는 잘했네. 웬만한 거 다 말한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너무 좋다. 이거를 드디어 이제 1시간에 걸쳐서 풀었습니다. 풀 영상 말고 조금만 이제 두서 있게 편집해서 한 30분 정도로 나갈 것 같은데요. 좋네요. 30분 동안 제가 떠드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쿠키 영상도 하나 있고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 하면서 내려가는 거 있거든요. 한데 그것도 하나 또 있을 테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 영상은 전시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뵐 것 같고, 그리고 이 채널에서 앞으로는 그냥 제 생각들 올릴 것 같아요. 제 생각들이랑 작업하는 과정들이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김민규라는 사진작가로 채널을 만드는 거를 추억조각사와 분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일단 추억조각사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억조각사라는 이름은요, 이제 제 겁니다. 이 한국에서는요, 추억조각사를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1년 반을 기다려서 상표권이 나왔고 돈이 없는 와중에 돈을 냈기 때문이죠. 돈이 없는 와중에 돈을 냈어요. 그 돈을 낸 게 12월입니다.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돈을 냈습니다. 제 정체성을 샀어요. 아주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저의 본명으로 활동하는 예술 작업에 있어서도 전 추억조각사의 노트라는 걸 이용할 것 같아요. 계속 이 채널을 계속 이용할 것 같고, 이 채널 기억 만들었으니까 되게 오래 영상도 많이 계속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 좋아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일단은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됐네. 1시간이면 다 푸네요. 1시간이면 다 푸는 걸 왜 그동안 무서워서 못 풀었을까요?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게 두렵더라고요. 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말을 두서없이 하기가 두렵고, 지금 충분히 두서없이 했는데 편집의 힘으로 얼마나 되살릴 수 있는지 한번 보죠.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며칠을 편집을 할까요? 두렵다. 벌써 두렵다. 영상을 찍었으니까 작업 후작업을 한다라나? 안 돼. 근데 요즘 또 AI 툴이 많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자막 같은 경우는 AI가 많이 해주고, 컷 편집을 제가 또 잘 해봐야 될 텐데, 그것도 숨소리는 또 잘 줍쓰면 되고. 좋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또 길게 찍어봤는데요. 진짜 감사한 일들이 많고, 저는 계속 달릴 예정입니다. 스냅사진을 안 찍더라도 추억조각사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행보는 계속됩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RP도 처음 말씀드리고, 라이프 오브 다이어리를 완전 얘기한 것도 처음인데, 이건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지막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노트로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프 더 레코드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이 RP 리플렉팅 플레이트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미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유튜브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고, 라이프 오브 다이어리도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 예정이고, 그래서 굉장히 나머지 다 독립될 거고, 그리고 사진작가 김민규라는 것도 독립을 할 생각이에요. 독립을 많이 하죠.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억조각사 채널을 무조건 남기거나, 사진작가 김민규는 독립을 할 겁니다. 아무튼 독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을 빼면은 사실 나머지 것들은 독립이 되고, 추억조각사는 산책자 쪽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책자가 추억조각사의 프로젝트일 수 있는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리고 할게요. 산책자가 추억조각사의 프로젝트일 수 있는 이유는 요즘 느꼈는데, 요즘 느낀 건 아닌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요. 공사하는 데도 많고, 제가 어렸을 때 보던 풍경이 없어져요. 그게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풍경은 금방 없어집니다. 왜냐면 그 집이 막 50년 동안 이렇게 가는 집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50년 전의 집이면은 2026년이니까 1970 몇 년이죠? 그때 지은 집은 지금 못 삽니다. 근데 이 집은 좀 오래된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집도 90년도? 90년대인 걸로 알거든요.
아무튼 그런 풍경들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풍경들을 제가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남길 수 있잖아요. 여기에? 유튜브에? 그럼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본 추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추억에 미친놈입니다. 제가 그 아이덴티티를 돈 주고 괜히 산 게 아니에요. 추억 조각 사람. 그래서 산책을 할 뿐인데 저는 추억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돌아 있는데, 그래서 전 추억. 아무튼 마무리 멘트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저는 추억 조각사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억 조각사의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영상 끝내겠습니다. 이제 쿠키 보시죠. 바이바이. 오, 좋은데. 오호, 좋은데.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할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켜긴 켰다. 켠 게 어디냐. 아, 드디어 영상을 켰다. 켰네요, 드디어. 일단은 뭘 이야기하면 좋을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춥다. 너무 추운데?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제터 갖고 올까? 제터 갖고 와야 되겠다.